처음에 제주도에 내려왔을 때는 4억으로 테스트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기준으로 이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어나게 되었어. 올해는 최대한 적게 움직였어. 마이너스 5% 이상 손실률이 커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강의를 하고 Q&A 시간이 되잖아. 그러면은 대부분 질문이 똑같은 거야. 제가 지금 이런 종목에 물려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하게 공유를 하자면 공부는 많이 해야 되는데 행동은 적게 해야 돼. 내가 2021년 여름에 투자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지금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은 기회다. 이거를 꼭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 오늘은 실패를 극복하는 주식 투자로 돌아온 제이슨 여신욱 작가님 모시고 하락장 주식 투자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해. 반가워. 반가워.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줘. 안녕. 나는 겨울이 너무너무 싫어서 제주도 서귀포까지 도망갔던, 그러다가 제주도에 간 바람에 싱글파이어와 인연이 만들어졌던 알머리 제이슨 여신욱이라고 해. 처음에 싱글파이어에 나왔을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테스트 삼아서 제주도에서 1년 살이를 시작했다가 너무 좋아서 나랑 너무 잘 맞아서 눌러앉은 뒤로 지금 4년이 지났어. 지금은 투자자이자 작가 그리고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 첫 출연 뒤로 한 2년쯤 지났는데 그동안 자산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 그게 나도 참 이상한 게 사실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비해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지금은 확실히 줄어들었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순자산은 처음 내려왔을 때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어났어. 처음에 제주도에 내려왔을 때는 4억으로 테스트를 시작을 했는데 싱글파이어에 출연했을 당시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지. 그때는 자산이 실제로 반토막 이하까지도 내려간 적이 있었지만 무사히 회복을 하고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기준으로 이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어나게 되었어. 그러면 월 현금 흐름은 어느 정도 나와 요새는? 자산의 크기는 결국에는 투자의 수익률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만 아무래도 투자금 자체는 생활비로 쓰지 않는 자금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책 쓰기라든지 중간중간 하는 강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포함했을 때 300에서 400 사이, 그리고 아내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으로 원격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400 정도,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산 포트폴리오 비중도 혹시 변화가 있었나 그게 좀 궁금한데.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그 당시에 주거용으로 쓰고 있던 전세금을 다 빼서 내려온 거였기 때문에 주식에 올인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나서 좀 더 분산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은 주식과 부동산의 5대5 정도로 들어가 있어. 직장인 생활 하다가 지금 파이어족이 어떻게 보면 된 건데 그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주도까지 내려가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좀 간단히 설명해 줘. 원래는 직장 생활을 만족스럽게 하고 있었거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직장 생활의 만족도를 떠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구조가 내 시간을 팔아서 월급을 받아오는 그 구조라는 거를 깨달은 거야. 그 구조 자체에 불만은 없었는데 그럼 한번 잠깐만이라도 한 1년만이라도 내 월급을 팔아서 내 시간을 사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원래는 내가 자산이 엄청나게 뻥튀기가 돼서 이제 더 일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한 1년 정도만 테스트를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래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휴직을 했었고 그 상태로 제주도로 내려와서 생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주살이가 너무 마음에 들고 계속해서 좀 더 살아보고 싶다라고 했었지. 근데 꼭 좋은 일만 일어났던 건 아니고 사실 그 사이에 수도권의 집값이 너무 올랐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로 돌아갈 수는 없지. 우리가 만약에 돌아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좀 더 이제 자산을 쌓아서 돌아가야 되고, 근데 다행인 점은 직장에 나가지 않고도 소득이 들어오는 구조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외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능력에 의존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생긴 셈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자산을 불리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 내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재테크에 대한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었었어. 그런데 어떤 재테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오랫동안 고민도 하고 공부를 하다가 주식 투자로 넘어오게 되었거든. 그래서 처음에 제주에 내려갔을 때 4억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한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한 4년차, 5년차 정도 되었던 것 같아. 처음에는 투자 수익을 시드를 키워놓은 상태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들어오는 자금이 커지는 거를 실감을 했는데 그 이듬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식 자금이 반토막 이하까지 간 적이 있었어.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계좌 평가액이 1억 7천 얼마까지 빠진 적이 있었거든. 그때 정말 무서웠었어. 그런데 운이 좋았다고 볼 수도 있고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투자의 어떤 방법적인 부분이 빛을 발했던 걸 수도 있고 이듬해에는 무사히 회복을 하고 더 투자금이 커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심리적인 안정을 느꼈지. 근데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확실히 자산을 배분할 필요는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여름쯤에 제주도에서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아파트 단지의 다른 한 채를 사서 이제 분산을 시켜놨지.
그래서 지금은 투자하고 있는 운용 자금은 비슷한 수준인데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그때보다는 더 내공이 쌓인 투자자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자신감이 생겼지. 스스로 지금 내공이 쌓인 투자자라고 평가를 했는데 요새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 올해는 최대한 적게 움직였어. 실제로 투자 수익률 자체는 나쁘지 않아. 이거는 내가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던 종목이 마침 올해 어느 정도 좀 수익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투자 수익률 자체는 올해는 나쁘지 않은데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하락장에서 일반적으로 계좌를 방어를 하려면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공부는 최대한 많이 해야 되지만 매매 자체는 최소화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나는 매수를 했던 케이스 중에서 손실을 본 사례도 있었고 수익을 본 사례도 있지만 마이너스 5% 이상 손실률이 커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개별 종목당? 개별 종목당. 근데 그렇게 됐던 비결? 혹은 이제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다시 돌아보면 올해 의미 있게 매수를 했던 시기가 한 3일 정도밖에 없었어. 거래일로 치면 한 3일 동안 거의 전체 투자 자금에서 이제 여유 있는 현금에서 투입을 했던 거거든. 그게 첫 번째가 1월 28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5월 17일인가 그 정도였고, 세 번째가 9월 28일이었어. 그때 지수의 차트를 보면 알지만 어느 정도 반대 매매가 터지면서 지수 자체가 마이너스 2% 이상 3% 이상 급락을 했던 때고 그런 때를 오히려 좀 노리고 있었거든. 그럴 때 평소에 공부해 놨고 사고 싶었던 종목이 지수 전체가 급락하면서 어느 정도 더 저렴한 가격대에 됐을 때 그때 의미 있는 자금을 투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올해에는 큰 손실 없이 무난하게 계좌를 방어를 하고 있어. 책을 좀 보니까 망친 주식을 수습하는 법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던데 그것 좀 내용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 내가 제주도에서 이제 종종 오프라인으로 소소하게 근처에 있는 투자자들을 모아서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되게 재미난 현상이 있었어. 가치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주식 투자에서 돈을 잃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는 거고요. 투자 방법을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나서 Q&A 시간이 되잖아. 그러면은 대부분 그때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의 질문이 똑같은 거야. 아, 그런 투자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 건 알겠는데 제가 지금 이런 종목에 물려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지. 아, 이걸 한두 문장으로 답변을 할 수 있나? 그 종목 파세요, 사세요, 뭐 더 사세요, 아니면 교체 매매하세요. 이런 간단한 이야기만 가지고 그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하다가 손실이 났다는 거는 특히 뭐 마이너스 30% 이상의 큰 손실이 났다고 하는 거는 처음 살 때부터 내가 오류를 가지고 있었던 게 있는 거거든. 그 오류가 어떤 것들이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수습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게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4월, 5월쯤이었어. 이미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내가 이런 것들을 책으로 써서 답변을 해드려야겠다라는 결심을 한 거야. 일단 책 내용에서 간단하게 공유를 하자면 올해처럼 특히 장이 힘들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내가 처음에 대응했을 때 이야기를 돌이켜보면 공부는 많이 해야 되는데 행동은 적게 해야 돼. 행동을 오히려 많이 하고 공부를 적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강세장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돈이 벌릴 수 있었는데 약세장이나 횡보장에서는 섣부르게 행동하면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원리 이거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큰 손실률로 빠지기 전에 사지 않아야겠지. 그런데 내가 어떤 거를 사야 되고 사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이 필요하거든. 간단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어. 체크리스트를 한 5개 정도를 뽑았는데 마이너스 30% 이상 이런 식으로 좀 큰 손실에 빠지는 투자자들이 사전에 꼭 체크를 해둬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첫 번째는 지금 좀 급등하고 있는 주식을 추격 매수하는 거는 아닌지 그걸 꼭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사려고 하는 주식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해봤는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면은 가치평가인데 기업의 실제 가치에 비해서 기업의 현재 주가, 현재 기업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순히 밸류에이션 상에서 매력이 있다.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주식이 오르려고 하면은 어떤 투자 아이디어, 이 주식이 오를 만한 촉매나 이벤트나 모멘텀이나 그런 사람들의 재평가 이런 것들이 언제 발생할 건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미리 세워야 돼. 그리고 네 번째는 아이디어를 세웠다고 해도 언제든 틀릴 수가 있어. 아이디어 자체가 중간에 수정돼야 될 때도 있고 어떤 시점에 가서는 그 해당 주식에 대해서 매도를 해야 된다. 뭐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하던 손실이 나서 손절을 하던 투자 자체에 대해서 엑시트를 해야 되는 시점이나 상황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야 되지. 그게 엑시트 계획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체크리스트를 쭉 해보고 나서 그래도 사고 싶다 라고 할 때 딱 한 번만 더 자기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있어. 지금 내가 이 종목이나 이 투자 기회에 대해서 혹시 탐욕에 휘둘려서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욕심이라는 게 재미난 게 욕심이 없으면 우리가 성공은 할 수 없어. 그런데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는 서둘러서 더 빨리 뭔가를 얻고 싶은 욕심은 절대로 좋은 결과를 줄 수가 없거든.
주식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야. 어떤 종목을 사기 직전에 정말 내가 이거 욕심부려서 과도한 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 무리한 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를 꼭 한번 질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지금 부동산 시장도 안 좋고 주식 시장도 안 좋고 이럴 때 초보 투자자들이 투자에 뛰어드는 게 괜찮을까? 이 부분은 오히려 다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 나도 불인이니까 부동산 쪽은 자세하게 답변을 못하겠지만 적어도 주식시장만큼은 내가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은 언제든 하게 될 수 있거든. 작년에 시작한 투자자도 있을 거고 아직도 시작을 안 한 잠재적인 투자자가 있을 텐데, 이걸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 스스로에게 내가 2021년 여름에 투자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지금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 사실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답변은 간단하거든. 조금이라도 더 쌀 때 시작을 하면 더 저렴할 때 사뒀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거든. 그런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 한창 오르고 있을 때 뛰어들어서 빨리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한창 내리고 있을 때 이 저렴한 가격에 사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주식시장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 부분을 거꾸로 행동하지 않고 순리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 주식은 더 쌀 때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말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은 기회다. 이거를 꼭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